지난 2019년 9월 25일 오전 중국 해군의 첫 강습 상륙함인 075 형양서 공격함의 진수식이 상하이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강습 상륙함이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대형 수송함으로 경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대형 비행갑판이 있다. 또한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으로서 상륙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 기능도 수행한다. 밖에 재난구조, 국제평화유지활동, 유사시 제외 국민철수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되는 다목적 상륙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습 상륙함을 대형 수송함으로 부르지만 중국군은 양서 공격함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양서란 땅에서도 그리고 물에서도 활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075형 양서 공격함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강습 상륙함으로 유사시 대만 침공의 핵심이 될 함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간 075형 양서 공격함은 중국 선박공업 집단의 708연구소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상하이에 위치한 후동중화조선에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 함정의 설계를 맡은 중국 선박공업 집단의 708연구소는 그동안 중국 해군의 주요 상륙함을 연구 개발한 바 있다. 075형 양서 공격함 유사시 대만 침공의 핵심 역할 병력만 1000여 명, 헬기 30여 대, 공기부 양정 등 탑재. 그러나 개발 초기 중국인민해방군 총장비부에서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는 강습 상륙함보다는 인원과 장비 상륙에 적합한 일반 상륙함을 원해 중국 해군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중국 해군이 비행갑판을 갖는 강습 상륙함을 강력히 주장해 오늘날의 075형 양서 공격함이 탄생하게 된다. 2019년 8월 하순 중국 인터넷을 통해 건조가 마무리된 075형 양서 공격함의 모습이 조금씩 공개되었다. 순조롭게 건조가 완료된 075형 양서 공격함 일본함은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외장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취역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5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처음으로 해상 시운전을 했다고 보도했다. 만재 배수량이 3만 5천에서 4만 톤으로 추정되는 075형 양서 공격함은 중국 해군 육전대 대원 1000여 명을 수용하며 중대형 상륙기동 헬기 30여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엘캣 고속 상륙정과 유사한 726형 공기 부양정도 탑재한다. 이러한 075형 양서 공격함의 능력 때문에 중국군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해군 육전대도 향후 초수평선 상륙작전 즉 해안가의 적진지에서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상륙함이 위치하고 있다가 일시에 상륙 전력을 빠르게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상륙작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075형 양서 공격함 1번함에 이어 2번함은 지난 4월 22일에 진수식이 거행되었으며 1번함은 향후 남중국 해가 위치한 남부 전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올 10월쯤에는 3번함의 진수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이 단독 서해에 총출동한 미군 정찰자산 미공군 28시 합동감시 대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이 2월 18일 저녁 해안 앞바다 서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실시하는 궤적이 플라이트 레이더에 포착됐다. 콜사인 로닌 30일로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한 28시의 항적이다. 2018년부터 급격하게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이 잦은 28시 조인트 스타스 정찰기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지상군을 위한 조기 경보 통제기로 활약해 각종 대지상 센서와 합성 개구 레이더 등을 갖추고 지상 목표의 추정 및 통제 역할을 맡는다.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가 한반도의 상공을 비행할 때는 대체로 북한에서 모종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였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될 때 한반도로 출격한 정찰기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의 이상, 징후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은
거의 매일 민간 사이트에서도 포착된다. 특히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주한미육군의 특수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및 RC-7 정찰기 항적은 매일 수시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에서 날아오는 RC-135W 리벳 조인트 EP-3E 오라이온 초계기 255C 크레이지 호크. 전 세계에 단 2대뿐인 미정찰 자산 RC-135U 컨베센트 등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미군 정찰기의 항적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휴전선을 따라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상공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사롭지 않은 미정찰기 항적이 가리키는 것. 중국군 동향감시주 한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 UAS가 대만 해협 인근에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UAS가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후 대만 해협 인근 상공까지 날아가 정찰을 수행했다. 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던 평시 임무와는 매우 다르다. 외국의 군사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UAS는 최근 해당 지역까지 빈번하게 출격하는 중이다. 결국 서해 상공 및 대만 해역까지 미군 정찰기의 활동이 급증한 데는 북한이 아닌 중국군 동향 감시 때문이다. 중국 해군은 2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서해 곳곳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사국은 중국 해군이 보하이만과 서해 북부에서 2월 7일 오후 4시부터 2월 22일 오후 4시까지 군사 임무를 실시한다며 관련 수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서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해에서 중국 해군 작전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신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항모랴 어닝호, 산둥 두 척의 서해 우리 관할구역 해상훈련 횟수는 약 20회였다. 해군력 과시 및 활동해역 확장, 항모건조 해상시험 및 전력화 훈련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공중의 KADIZ에 대한 중러의 공중 위협에만 매몰돼 있는 사이 우리 서해가 중국 해상 전력에 의해 병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래서 우리 관할 해역이라는 것은 영해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영해기점 중간 수역에서 우리 쪽 해역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한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경계선이다. 중국군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서해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익스클루시브 에코노믹 존 EEZ 중첩구역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해군은 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넘어오는 빈도가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는 동경 124도선을 넘어오기도 한다. 본지 미래한국은 2020년 5월 21일자 심층 취재로 동경 124도선을 다룬 바 있다. 중국 해군은 암묵적으로 동경 124도선을 자신의 작전권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중국은 서해에서 한미 양국군이 훈련하면 124도선 인근까지 와서 감시 정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1962년 북중 해상 경계선을 124도선으로 정한 데 있다. 동경 124도선은 압록강하고 그딴 선이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의 중간 지점을 해상 경계선으로 삼는 것에 비하면 북한이 굴욕적으로 잡은 것이다. 한중 잠정 수역이 겹치는 이유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124도선까지 무시하면서 넘나드는 상황이다. 동경 124도 인근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곳을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으로 일방 선포한 상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중국 해군 정보함이 소흑산도 근처까지 오기도 했다. 해군에 따르면
2월 9일 오전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 소속 동대 5급 정보함이 소흑산도 근처에서 동경 124도를 넘어왔다. 해군은 즉각 P-3C 해상 초계기를 보내 중국함의 동향을 감시했으며 중국 정보함은 오후에 서쪽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